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러닝화를 정말 좋아하고 많은 리뷰도 남겨드리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라떼는 말이야, 카보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는 그냥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그냥 신고 뛰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그 시절 라떼 레이싱화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식스의 타사 재팬이고요. 이 타사 재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정말 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드리고요. 제가 직접 신어본 느낌 그리고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짝발로 할까라고 하다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 신발을 신어보면서 요즘에 제가 워낙 많은 카보나들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다더라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이제 대략 한 2.6km 정도 신었는데 확실히 바닥에서 느껴지는 충격이 다른 카보나랑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바닥을 훑어가는 느낌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흙길을 뛰고 있는데도 흙길에서도 약간 이게 얇다 라고 차이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제 4.3km 뛰었고요. 이거를 이 신발의 장점이라고 할지 단점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안 좋은 부위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 개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살짝 엉덩이 쪽이 인터벌을 하면서 살짝 햄스트링 쪽이랑 엉덩이 쪽이 살짝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진짜 정확하게 오네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이거 신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확실히 다리 근육의 개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라고 느껴집니다. 네, 이제 8.9km 대략 9km 정도 뛰고 왔는데요. 영상을 찍을 때 보통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떼는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결국에 카보나랑 뭔가 옛날에 그 레이싱화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를 해놓고 제가 구조를 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뛰어보니까 그 구조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라떼는 이제 카보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막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못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아마도 그런 2시간 초반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하시고 만약에 그때 카보나가 있었다면은 뭐 2시간 9분 정도 뛰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시간 6분, 5분 뭐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심하고 뭐 제 기준으로 치면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제 기준으로 치면은 제 기록에서 아마 제 기록대에서는 한 5분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마스터즈 이제 대다수의 분들, 뭐 서브3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 10분 정도 차이 날 것 같고 그 이외의 분들은 한 20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사실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옛날에는 힐 스트라이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힐 스트라이크를 했던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조금 미드풋 혹은 포어풋으로 딱 뛰어보려고 하니까 발목에 부담이 너무나도 가는 겁니다. 앞쪽에 쿠션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사실 이게 유지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차라리 스파이크를 신고 트랙에서 뛰면은 트랙은 푹신푹신하니까 나은데 아스팔트를 이걸 신고 포어풋으로 뛴다? 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주자들이
힐 스트라이크 착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토우프를 하는 그런 구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케냐나 뭔가 이런 나라 사람들이 잘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포어풋으로 뛸 정도로 이 보폭이나 이런 것들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미드솔 자체가 두툼해지면서 포어풋으로 하는 게 그다지 부담이 안 가잖아요. 아마 그런 면에서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서 더 좋은 기록을 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한 5분, 10분, 그리고 15분, 20분 이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다리 데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리 데미지가 사실은 빠르게 뛰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기록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훈련을 하려면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없이 꾸준히 천천히 많이 뛰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미드솔이 낮은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뭐 미드솔이 높아봤자 지금의 페가수스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레이싱화라서 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엄청난 쿠션감이 있는 게 있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쿠션감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했다면 아마도 뭐 엘리트 분들도 당연히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막 진짜 거의 갈아놓고 막 정신력으로 해야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동호인들은 더 두말할 것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안 그래도 챙겨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충격이나 이런 걸로부터 많이 적응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시대에 마스터즈들이 했다면 아무래도 부상 위험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고, 지금보다 기록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영상을 시작할 때는 라떼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시절에 2시간 29분 하신 분들, 그리고 서브3 하신 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시 집으로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신발은 아식스의 바로 타사 재팬인데요. 무게부터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255 사이즈이고요. 제가 이 인솔은 빼놨는데 따로 이따가 끼면은 인솔이 보통 한 9g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185g, 인솔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190g 정도 될 거고요. 요거랑 비교할 친구, 뉴발란스의 SC 엘리트 V5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 사이즈 동일하고요. 무게는요, 192입니다. 공교롭게도 무게가 비슷하죠.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크기 차이 보이시나요? 미드솔의 높이 차이, 그 다음에 요 느낌, 어떤 느낌인지 보이죠? 그 다음에 아웃솔 밑에 바닥 어떤가요? 확실히 그나마 조금 이 타사 재팬 자체가 좋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저는 좁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드솔의 높이도 그 시절에는 이게 그래도 앞에가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거의 아예 없는 거. 그리고 얘 느낌, 두 개가 무게가 비슷하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어보면 아시겠지만 요 신발 미드솔이 정말 얇습니다. 미드솔의 두께가 지금 카보나의 절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뒤꿈치는 그나마 조금 있는데 앞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타사 재팬은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해서 일본 엘리트 러너들 사이에서 정말 애용하던 모델인데요. 에키덴 같은 장거리 릴레이에서 이 신발을 신은 선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일본 특유의 그 가볍고 단단하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정신, 철학이 그대로 담긴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느낌을 계승한 게 지금 타쿠미 센, 이런 경우가 이런 느낌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을 보면요, 그때 그 선수들 대단하다 라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이런 쿠션이나 반발력이 전혀 없는데도 2시간대 초반에 마라톤을 이 신발을 신고 뛰어냈으니까요.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카보나는 바닥의 충격을 눌러주면서 튕겨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사 재팬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그냥 퍽 올라옵니다.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요 얇이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첫 1km부터 종아리에 저는 긴장이 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으면 두 번째 신는 건데 처음에 신었던 경험에 의하면은 첫 1km부터 종아리랑 발바닥에 긴장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리고 반발력의 차이에 있어서는요, 카보나 같은 경우에는 발을 앞쪽으로 굴려주면서 속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데 반해서 타사 재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1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힘을 내는 만큼 앞으로 나갑니다. 아주 정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유지 측면에서도요, 카보나는 밀어놓은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마치 그냥 발이 그냥 막 굴러간다는 느낌이 든다면은 타사 재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체력 소모가 저는 훨씬 빠르다고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장단점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요즘 막 카보나들이 막 발목이 힘들다, 아프다, 혹은 막 중심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얘는 좁고 얇아서 발목이 긴장감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스파이크화를 신고 있는 느낌과 똑같달까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잘못 뒤지면은 삐끗하겠다는 느낌이 정말 강했습니다. 자, 한번 봐주세요. 이 차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신고 왔는데요. 제가 타사 재팬을 약 10km 정도를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신고 왔습니다. 빠르게 달린 건 아니고요. 그냥 조깅 페이스로 신어 봤는데요. 그런데도 확실히 평소랑 달랐습니다. 첫 500m를 신자마자 옛날 신발의 이 감성, 이런 느낌이구나. 땅이 발바닥에 그대로 전해지는데, 이게 제가 페가수스가 발가락의 감각을 깨워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진짜 샌들 신는 느낌이었습니다. 속도가 붙는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1km 정도를 뛰었을 때는요, 종아리 근육이 바로 긴장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카보나가 충격을 어느 정도 분산해주고 조금 발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내가 워밍업이 덜 됐나 싶을 정도로 종아리가 긴장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2km가 지나니까요, 발바닥 아치가 약간 무너지는 느낌? 피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뛰면은 이거 부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거를 신고 한번 풀코스를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그런 뭔가 궁금함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고 한번 풀코스를 한번 뛰어봐? 라고 생각했는데 2km 신어보고 나서 제가 조금 후회를 했고, 이걸로 풀코스라는 걸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이걸 신고 다 뛰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러너다 라고 하는 아날로그적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카보나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러닝화가 단순히 좋아졌다를 넘어서 러너들이 훈련, 경기 방식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발과 다리의 순수한 힘을 끝까지 끌어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제가 그래서 요즘에 스파이크를 많이 신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장비가 충분히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가는 것, 뭔가 덜 힘을 주어도 가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다리에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리 근력 자체가 많이 강화되지 않는 느낌도 저는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루에 거의 20, 30 정도를 매일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도 쉽지 않은 근육적인 자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 페이스, 이런 것들도 요즘은 다 장비가 도와주잖아요. 또 하나, 러너들이 카보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러닝 본연의 감각을 잃고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땅을 직접 밟는 그 긴장감, 다리가 버텨야지만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감각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브람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이런저런 그 발가락
신발 같은 것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 진입 장벽이 너무나도 커서 물론 뭐 일반적인 신발에 비하면은 사실 뭐 레이싱화 막 이런 거 30만 원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2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발가락 양말을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쓰기에는 살짝 부담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여튼 저는 발가락의 감각을 깨우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보나,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발. 타사재팬, 내가 가진 힘만큼 보여주는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러너 입장에서는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이런 옛날 레이싱화를 신어보는 것도 러닝화 역사를 체감하는 재미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신어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걱정했던 거는 이게 미드솔이 제가 이 신발 자체가 이제 다른 분에게 받은 건데 이거 너무 사갔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요거 신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카보나 없이도 달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신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나 집에 안 신어본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한 경험 감사하고 제가 대회에서는 못 신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종종 신으면서 후기 추가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 좋은 정보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